안녕하세요, 방소아입니다. 오늘은 2차 함수, 2차 방정식, 부등식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요 세 개가 이제 보통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단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2차 방정식, 부등식, 함수는 아마 먼저 이제 중간고사 때 시험을 봤을 테니까 2차 방정식과 부등식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방정식은 3차, 4차까지 가게 되지만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쉽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먼저는 함수를 먼저 생각을 할 건데, 이제 함수는 빌딩으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를 그리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2차 방정식 꼴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방정식이니까 는 0, 뭐 이런 기호를 아마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방정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방정식의 목적은 간단하게 말하면 해를 찾는 겁니다. 해 또는 근을 찾는 건데, 당연히 이 0이 되도록 만족시켜주는 x값이 무엇이냐, x값이 무엇이냐, 요걸 찾아주는 게 2차 방정식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건물로 이어지는 설명은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 자, x축을 이제 기본적으로 x축을 지상이라고 가정할게요. x축을 지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친구는 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친구를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친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기게 그릴 수 있겠죠. 어떠한 적당한 2차 함수의 생김새가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방정식은 해를 찾는 거라고 했는데, 이 빌딩에서 해는 0층에 사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2차 함수 자체가 하나의 빌딩이 된 거예요. 이 빌딩에서 0층에 사는 사람은 바로 여기와 여기라는 게 두 눈으로 쉽게 보일 겁니다. 이 x축 자체가 y축을 제가 이렇게 세웠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바로 0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의 근이 알파, 베타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방정식이 0층에 사는 사람들을 찾는 거라면, 부등식은 이제 자신이 이제 층수를 정해놓고 그것보다 위에 사는 사람 혹은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0층이라는 층이 이렇게 길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식 자체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두겠습니다. 2차 방정식은. 그러면 일단은 a가 이제 양수인 경우에서만 보게 된다면, a가 양수일 때는 이제 요런 함수도 그릴 수 있을 거고, 요렇게 중근을 가는 함수도 그릴 수 있을 거고, 요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상황이 가능할 건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알파라고 두고, 이 부분은 베타, 이 부분은 감마라고 두겠습니다. 자, 먼저 방정식부터 보도록 할게요. 방정식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의 경우에는 0층에 사는 사람이 현재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0층에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방정식에 근은 없습니다. 물론 실근이 없는 거지, 허근은 존재합니다. 실근이 없고요. 여기는 x는 알파, 중근을 갖죠. 이 경우는 x는 베타 또는 감마, 서로 다른 실근 두 개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방정식이라는 거는 0층에 사는 사람을 체크하는 거라 그랬죠. 부등식이라는 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이라는 거는 층수를 정해놓고 그 층보다 위에 사냐 아래 사냐 그거를 찾는 거라고 했죠. 자, 부등식의 조건 자체를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층에 사는 사람이 있냐 없냐, 이거를 관찰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을 갖다가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0층보다 높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라 그겁니다. 그럼 이 건물 같은 경우는 0층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위에 살고 있어요. 이 건물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x축이 이제 사람이 사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모든 x들이 모든 y값에 대응되는 이 값들이 모두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모두 다 지상층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가 알파라는 이 사람은 0층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건물 입장에서 봤을 때는 0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0층보다 높게 사는 사람들을 지금 찾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됩니다. 알파라는 친구는 지금 0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0층보다 높게 사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이런 경우에는 지금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 베타랑 감마 사이에 사는 이 부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파란 영역 부분이 이제 지상층, 0층보다 높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은 이 번호를 갖고 있을 거고 여기에 사는 사람도 이 X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의 해를 베타보다 작고 감마보다 크다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방정식에서는 지금 실근이 없는데 부등식에서는 모든 실수가 다 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될 때 학생들이 인지부조화가 와요. 방정식에서는 해가 없는데 어떻게 부등식에서 해가 무한계가 존재할 수 있지? 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방정식의 해와 부등식의 해가 완전히 정반대되고 있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이제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빌딩을 놓고 그림을 먼저 그리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림을 먼저 주지 않고 이 식만 본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가 쇼츠에도 올려드렸는데 판별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판별식은 왜 쓸까요?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판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판별식입니다.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건데 그게 바로 무슨 근이냐? 방정식의 근을 갖다가 판별하는 것이 판별식이에요. 즉 0층에 사는 사람이 있냐 없냐 그거를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이 친구는 실근이 없기 때문에 0층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판별식은 당연히 0보다 작아야겠죠. 자, 이 경우라면 0층에 사는 사람이 딱 한 명 존재하고 있죠. 그 친구는 바로 알파고 중근을 갖죠. 그래서 이 경우는 판별식이 0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경우에 같은 경우는 근이 실근 2개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줘야겠죠.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과 연계되는 문제에서 판별식이 왜 계속 쓰이는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얘가 0보다 작은 영역을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똑같은 상황을 두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찬가지로 방정식의 해부터 구해볼게요. 이 친구는 실근이 없습니다. 이 친구는 또 알파, 베타, 감마 주면 x는 알파 중근을 갖고 x는 베타 또는 감마가 됩니다. 방정식의 해겠죠. 자, 부등식은 어떻게 주어질 거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은 상황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지금 0층보다 아래에 사는 사람이 있냐 없냐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0층보다 아래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해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차이를 두기 위해서 여기에 등호를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0층 이하에 사는 사람들이 되니까 이 경우에는 알파라는 사람은 0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 친구는 지금 0층에 살고 있죠. 그래서 0층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이 경우는 아까 전에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었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0층보다 아래쪽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베타라는 친구와 감마라는 친구 역시 여기도 구멍을 좀 메꿔줄게요. 베타라는 친구와 감마라는 친구 역시 모두 0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등호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있다가 베타와 감마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해는 이런 식으로 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딩의 장점은 뭐냐?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빌딩을 세울 수 있어야 해요. 문제 상황 속에서 빌딩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어떤 상황이 부여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문제에서 어떠한 2차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친구의 해가 모든 실수였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A 값이 현재 주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후자의 경우에는 x축이 이렇게 위에 있든 아니면 이렇게 중근을 갖게 돼 있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근 두 개를 갖게 하든 방정식의 근을 말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얘는 0층보다 여기가 각각이 지금 0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0층보다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걸 기준으로 잡았다 그러면 아래층에 사는 사람 생기고 여기도 이렇게 잡았다고 하면 전체 사람들이 모두 0층보다 아래쪽에 살게 되겠죠. 그러니까 0층보다 높게 산다고 지금 문제에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그래프는 절대로 그려질 수가 없겠죠. 따라서 A는 음수는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A가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럼 아까 전에도 그렸다시피 이런 친구는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0보다 커야 된다라고 0층보다 모두 높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0층보다 아래쪽에 사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0층에 사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0층에 사는 사람이 없고 모두 다 0층보다 높은 층에서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상황은 이렇게 되는 것이 맞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다음에 뭘로 넘어가냐? 방정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방정식 상황에서 봤을 때 얘는 방정식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0층에 누가 사는지를 찾아야 된다고 했죠. 이 친구는 지금 0층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0층에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정식에 해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방정식에 해가 없다. 방정식에 해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이 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단지 이 두 줄의 문제 멘트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 그림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 방정식과 해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낸 다음 최종적으로는 이 식을 도출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등식 문제가 사실상 방정식 문제와 다를 바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부등식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빌딩을 세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자신만의 빌딩을 또 세우고 싶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라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학생이라면 수학에서라도 먼저 이렇게 빌딩을 세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농담이었고요. 어쨌든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0층을 먼저 그려라. 0층을 먼저 그리고 어떤 그래프가 될지 계속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프들. 죄송합니다. 이거 중군처럼 그렸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계속 그리다 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만족시켜주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돼요. 처음에는 연습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마플 시너지 이런 책들을 조금 추천을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 혹은 뭐 센에도 많이 있죠. 거기 그런 교재들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X축 그려보고 0층 그려보고 그 다음 층수에 맞게 건물들을 올려보는 식으로 그려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아마 뭐 적당한 난이도 수준의 방정식, 부등식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2차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판별식을 왜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달리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